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무화과 봅시다. 무화과 넘어가 봅시다. 10쪽 무화과. 오, 약간 어질어질하다. 무화과. 제목은 영상섭의 무화과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얘들아, 무화과 제목 봤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역시 훌륭한 제자. 31번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꽃이 보이지 않는 무화과란 나무처럼 이전 세대의 결실을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어떤 것도 꽃 피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의 현실을 그린다. 주인공 원영은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자본가 입장에서 온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온정적 태도 동그라미. 주변인들은 그를 돈과 관련한 세상 물정이 어두운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여기며 나약한 존재 동그라미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냉소적 동그라미. 이러한 상황은 물신주의에 빠진 사회에서 주변 인물의 욕망에 휩쓸려 일상을 견뎌야 하는 주인공의 고뇌를 부각한다. 주인공의 고뇌 동그라미. 자, 여기서 뭐야? 주인공은 부자야. 근데 온정적 태도가 있어. 잘 기억해.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기 쉽다. 내가 좀 이따 퀴즈 낼 거야. 니네 헷갈릴 거야. 이거 다 틀렸어 지금까지. 난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생각하지 마. 자, 읽어보자. 이원영은 동그라미 재정난에 처한 신문사에 거금을 투자하기로 계획하면서 그곳의 경영총괄직을 맡게 된다. 경영총괄직 밑줄. 첫 출근 날 원영은 경리부장 김홍근으로부터 김홍근 동그라미 태업을 주도한 직원들에게 밀렸던 월급을 조만간 지급하고 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안을 듣고 언짢아한다. 언짢아한다 밑줄. 자, 여기까지. 자, 어때? 앞부분 우선 줄거리에서 원영이라는 애가 나오고 홍근이가 나와. 원영이가 사장이야. 그리고 출근하는데 뭐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아해. 읽어보자. 그만한 정도의 일을 문제 삼아서야 좀 심하지 않을까요? 김홍근이는 무심코 실수를 하고 한참 원영이를 바라본다. 내 말이 옳기는 옳다만 책상 물림이란 이런 기 때문에 실제 일은 못한다는 거다라고 속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돈 몇십 원에 목숨을 매달고 다닌 사람이 석 달이나 참았다면 무던한 일이 아니오. 상봉하소라고 김장 때는 지나가고 그 형편도 생각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소. 원영이는 홍근이의 물에서히 쳐다보는 얼굴을 눈으로 꾸짖는 듯이 조만소를 높이며 한마디를 했다. 그거야 선생 말씀이 천만 번 옳지만은요. 그런 불온 문자를 두고서야 일이 되나요? 여기서 퀴즈. 돈 몇십 원에 목숨을 걸고 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할까? 아니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원영이가 했을까요? 홍근이가 했을까요? 제3자가 했을까요? 자, 말해봐. 자, 원영이다. 손 들어봐. 홍근이다.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든 새끼들 뭐야? 니 죽었어. 이거 정답이 원영이야. 헷갈렸지? 선생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잘 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저 사장님 홍근이 와서 저 이번에 밀린 월급 다 주고 애새끼들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 뭐라냐면 야 그만한 정도의 일을 문제 삼아야 좀 심한 거 아니야? 뭐야? 태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야 그 정도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홍근이가 병신 새끼 뭐 이런 표정을 쳐다본 거야. 근데 원영이 계속 야 돈 몇십 원에 목숨 매다고 다니는 사람이 석 달이나 참았다면 얘네 대단한 거 아니니? 그리고 상봉하면서 뭐야? 딸린 식구가 있고 김장 때인데 야 그 형편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장이 말한 거야. 누가? 새로운 사장이. 그랬더니 뭐야? 여기 중간에 책상 물림이나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일을 못하는 거다라고 속으로 조소한 것이다. 이거는 홍근이의 혼자 생각이야. 책상 물림 뭐야?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에 지가 와가지고 이 새끼가 뭘 알아 몰라? 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거야 선생 말씀이 천만 번 옳지만은요. 뭐야? 얘가 약간 비아냥대면서 홍근이가 말하는 그런 불온 분자를 두고서의 일이 되나요? 그런 동정을 해주려니까 저부터라도 여기서 나와. 저부터 동그라미 해놔봐. 저부터라도 뭐라 그래? 이렇게 발에 흙이 안 묻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이해되겠지? 하지만 사실 말씀이지 저들이 그따위 인정이나 알아주나요? 자본자의 온정주인이 회유수단이니 하고 돌아서서는 코웃음만 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이라도 치러줄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텐가요? 이게 둘 다 존댓말을 써버리니까 니네가 헷갈린 거야. 예를 들면 사장이야. 그러니까 야 그럼 내일이라도 돈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아 뭐 그러면 밀린 돈이야 주고 그때 자르면 되지요. 그러면 상하관계가 나오지. 근데 여기 상하관계가 지금 안 나와버려. 이거 각색했을 수도 있어. 니네 괴롭히려고. 수능은 나쁜 새끼야. 수능 출제자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사기꾼이야. 너희를 속이려고 그런 거야. 아은아 꼭 기억해야 돼. 수능에서는 단어를 가지고 속이고 상황을 가지고 속이고 하는 게 있어. 아은아 이해하겠지? 그걸 조심해야 돼. 선생님 수업은 큰 틀을 찾고 그 디테일을 찾는 게 내 수업인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어때? 치러줄 때 있을까지 그대로 두지요 하며 홍근희는 또 실소를 할 뻔한 걸 참았다. 이 말을 하고 저 병신 이럴 걸 참은 거야. 여기까지 끊어. 소설도 끊어야 돼. 소설은 잘 끊으면 쉬워져. 아 얘들아 숙제 하나 내줄게. 소설이니까 생각났어. 이번에 숙제가 하나 뭐냐면 자 선생님 혹시 유튜브 지금 야 구독자 대박이야. 12명이나 됐어. 혹시 나 구독 누르신 분 여기 없냐? 대박. 누구야 도대체 구독자가? 12명이 생겼어. 좋아요는 아무도 없어. 새끼들. 댓글 아무도 없어. 자 근데 숙제가 뭐냐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숙제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걸 내가 경영이라 그랬잖아. 원래 수능의 최고 경영은 수학에서 있어야 돼. 1교시 풀고 나면 2교시에서 머리가 좀 식혀야 되거든. 1교시가 쉴 수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재수없겠지만 2교시를 시작하잖아. 그럼 우리 때는 수리탐구였거든. 수학 딱 시작하면 어우 이제 좀 100분 동안 쉴 수 있겠네. 그리고 다 맞냐? 하나 틀리냐로 쫙 풀어서 다 풀어. 그 다음에 불안해. 아씨 또 어디 또 계산 실수했을까? 아, 짜증 찾아봐야지. 보통 한 60분 만에 풀고 40분 동안 계산 실수 찾고 있어. 그러고 나서 아 없군. 하고 하나씩 틀려. 병신같이.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수능 때는 다 맞아서 다행이었지. 근데 국어라는 거 안에서도 전체 속에서 쉬는 시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독서로는 처음 풀어야 돼. 처음 푸는 게 좋아. 왜냐면 워밍업이야.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푼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선택 과목은 좀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특히 화작일 때는. 근데 엄매일 때는 쉬는 시간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따지고 보자. 나머지 비문학 3개.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좀 더 어려운 거. 이 3가지가 있어. 여기서 쉴 수가 있을까 승찬아? 불가능하겠지. 그 다음 생각해보자. 얘들아 시가 쉴 수 있을까? 쉴 수 없겠지. 고전 운문은 가능은 한데 짜증은 나. 약간 고전 운문 보면 짜증나지 않니? 도대체 왜 저래? 이러면서 요즘 왕이랑 뭐 같이 산 남자인가? 뭐 왕의 남자인가? 왕의 뭐 밥 주던 뭐죠? 책? 그 영화 제목? 어? 아 왕가 사는 남자. 제목을 내가 이상하게 알아서 왕가 사는 남자 이제 단종 이야기 나오면서 야 졸라 볼까? 세조가 단종을 뺏고 죽여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난 역사적으로 그래 원래 힘 있는 놈이 사자가 토끼 먹는 거고 어쩔 수 없지. 근데 좀 너무했지. 삼촌이 조카 죽여버린 거니. 근데 뭐 성격이 그러니 이랬다. 니네 지금 광릉이라고 쳐봐. 광릉이 세조의 무덤이야. 그래서 광릉 수목원이 있대. 나도 안 가봤거든. 광릉에 가서 후기를 읽어봐. 졸라 볼까. 이 영화 때문에 광릉에 댓글에 야 이 세조야 죽어서도 욕먹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애 나의 그림에 뻑큐를 올려놨어. 그러면서 온 욕이 지금 도배가 돼서 그 영화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심하게 그렇게 올려놨다면서 한참 웃었거든. 마찬가지로 칸 막스 무덤에 가잖아. 계란 던져져 있대. 베를린가에 있는데 가서 계란 던져져 있대. 하도 웃겨가지고. 근데 자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쉬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은 사실 지금 선생님하고 쭉 공부를 몇 편을 했잖아. 얘나 이제 어때? 좀 자신감 생기지? 채연아 어때? 솔직히 끊어보면 자신감 생길 거야.
딱 뭐만 찾으면 되냐면 끊어서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대화를 어떤 말을 했나요? 맞지? 그것만 알고 나서 이상한 단어 가끔 들어가 있는 거 요것만 찾아내면 돼. 맞지 준혁아? 그렇게 되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수능 특강이 나왔잖아. 가로 열고 그지 같은 가로 닫고 수능 특강이 나왔잖아. 난 수능 특강 욕하고 다닐 거라니까 계속. EBS에서 지랄할 때까지. 근데 이 수능 특강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이 있거든. 문학편에 다 사서 풀어봐. 그리고 다 맞춰와. 천천히 풀어서 다 맞춰. 알겠지?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럼 올해 수능 보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풀다가 머리 아파. 그러면은 수윤아 어디로 가니? 소설로 가버려. 소설로 가서 좀 쉬었다 와. 소설 2개잖아. 또 가서 딴 거 풀어. 와서 쉬어. 이렇게 해보자고. 좋은 전략일 것 같아. 박수. 박수 쳐준 사람이 승차하고 고마워. 치지 마. 뒷북 치는 거야. 농담이야. 자, 읽어보자 얘들아. 계속 가보자. 자, 여기까지는 둘이 대화에서 약간의 실갱이를 하고 있는 대화. 됐죠? 그 다음 가보자. 내치림이 없으면 살살 달래서 부릴 대로 부리고 월급푼 들어오면 호기롭게 떨어뜨려 혹부터 세고 그래서야 어디 인사가 되겠어?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얘들아 왔다. 대박. 왔어 하나가. 자 이거 좀만 읽고 해줄게. 인사가 되겠어. 그러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월급을 못 주는 사람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받겠다는 사람도 우리에게 무슨 악의가 있겠소? 더구나 제 날짜를 넘기지 말라도 정 안 되면 연기를 하더라도 연기한 날짜는 꼭 갚아준다는 다짐해 주어야 안심을 하고 일을 하겠다. 그 요구가 무에 과격하다고 도태를 한단 말이요. 이거 누가 말했어 얘들아? 원영이가 말했겠지. 글쎄요시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으면 저희는 어때? 여기에 근거가 또 나오지. 저희가 누구야? 저희 노동자들은 저희는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게 당연하고 또 지금 와서는 선생님 하시기에 달렸죠. 홍군이는 이해 없이 비위를 건드릴까 보아 입으로는 그렇게 발라맞추면서도 서서 똥눌 친구가 어디 있나 하며 또 뱃속으로 웃는 것이다. 이런 애송이를 데리고 일을 하자면 속이 무척 썩을 것이니 지금부터 걱정이다. 끊어. 여기 어때? 또 둘이 말다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원영이는 신문사 밖으로 나오면서 오늘 지낸 일을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는 매부와 충돌하였다. 매부 동그라미 누이와 모친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나왔다. 누이, 모친 동그라미 신문사에 와서는 무사람하고 소매 싼 송곳 끝 같은 감정으로 서로 대했다. 왜 그렇지 않을 수 없던가 모두 단란 타령이다. 단란 타령 밑줄 안 주겠다고 버팅기기 때문이다. 달라고 위협을 한다. 안 주면 눈으로 총을 쏘는 것이며 어째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 주어야 할 것을 조부는 줄 것을 조부 동그라미 다시 줄 것을 왜 모아놓았던고 조부의 일생은 모으기에 허비하였으나 자기의 일생을 쓰기에 허비하려는 것인가 웬 까닭 읽고 인생이란 모으고 쓰고 하는 두 가지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나 다른 인생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모으지도 않고 쓸 아무것도 없어지면 굶는 것도 서러운데 천대까지 받는다. 원영이는 지금 채련이 집을 찾아간다. 채련 동그라미 여기에도 단란 소리를 들으러 가는 것이다. 웃음으로 위협하는 그 입과 그 눈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신문사로나 집으로 찾아온다는 채련의 말은 다정하고 귀여운 위협이었다. 위협 동그라미 그보다도 더한 위협은 내가 이쁘지요 하는 말일 것이다. 여기서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끊어. 여기까지. 또 어떤 상황이야? 이제 원영이가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일을 신문사에서 나오면서 오늘 일 생각했지. 아침에 매부랑 싸우고 엄마하고 누이한테 지랄해놓고 그다음에 어때? 개 짜증나 이러면서 회사 들어갔더니 홍구이 새끼가 계속 지랄하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뭔가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누굴 만나러 가? 채련을 만나러 가. 맞지? 애인인가 봐. 채련을 만나러 가는데 채련이 귀여워. 채련이도 이상한 말이 나지. 내가 이쁘지요 라고 해. 왜 이게 이상해? 내가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15초간 생각해봐. 네. 하나가 더 오거든요. 네, 애들 좀 주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자,
시작 여기. 자, 왜 이상하다고 내가 그랬을까? 알아맞혀봐. 왜 이상하다고 했을까? 얘들아. 윤지경전을 가봐. 윤지경전. 하영아 여기. 윤지경전 가봐. 윤지경전에서 초반에 약간의 뒤만 봐봐. 뭐라고 나오니? 거기 내 마누라 이쁘지? 내 마누라 이쁘지라고 나오지. 맞지? 내 마누라 이쁘지? 여기 출제자는 이번 소설에 휴지. 됐지? 잠깐만. 이쪽으로. 위에 까고 먹어도 돼. 아니 빡 뚫어도 돼. 힘만 좀 오면. 이 출제자는 약간 좀 의도가 있었나 봐. 이거 가위바위보 줬잖아. 먼저 줄게. 아니 됐어. 여기 현수 형이 천천히 먹으면 돼. 맞지 현수야? 현수 형 멋있어. 자, 그 이 출제자가 내가 이쁘지요. 윤지경전에도 내 마누라 이쁘지 이런 말이 나와서 이 새끼 다 소설을 출제자가 이쁜 걸로 골랐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자, 그다음 넘어가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채련이 만나서 채련이 좋아하는데 채련이 귀여워. 뭐 달라 그래도 그냥 귀여워. 자, 그렇게 갔어. 그다음 가자. 광교 천변으로 들어서며 원영이는 만주에 있는 김동국이 생각났다. 만주 이런 글자를 보면 얘들아 시대상을 알 수 있겠지. 이게 어때? 1900년대 초반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겠지. 광교 천변 어디냐면 얘들아 청계천 쪽이야. 광교 종로에 있어. 광교가. 자, 옛날이고 지금이고 부자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지만 김동국 동그라미에 지금 이 시대에 부호자질로 태어난 것은 한층 더 반가운 일이 것은 없는 일일세. 더구나 자네 같은 사람은 한푼 없는 나보다 불행할 줄 알게. 김동국이는 늘 이런 소리를 하였다. 자, 그다음 부자 자식은 인생을 바로 볼 기회도 없고 인생을 즐길 수도 없는 점에서 원체 불행한 것이지만 더욱이 이런 시대에 부모의 천량을 물려받아 가지고는 언제나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만 쓸릴 뿐이요 쓰게만 된 세상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자식들 공부나마 시킬 것이요 그렇지도 못하면 40전에 흐지부지 없애고 말 것이니 불행하다는 예언이었다. 40전 동그라미 하나 봐 얘들아. 40전. 도대체 뭐길래 40살 전에 막 이런 말이 나올까?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알았지? 더구나 원영이의 경우로는 부친이 물려가지고 있다가 부친 동그라미 더 늘리거나 말거나 하여간 4, 50 된 뒤에 상속을 해주었다면 그동안 기죽을 펴고 다른 일도 하겠고 물려받은 것도 제 평생이라도 먹고 자식 공부라도 시켜줄 것인데 한 대를 걸러 받았기 때문에 한 대 동그라미 더 불행하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끊고 잘라줘. 이번에 등장인물 하나가 더 나왔어. 실제 등장인물은 아니야. 이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은 진짜 등장인물은 얘들아 2명밖에 없어. 누구? 원영이랑 홍근이밖에 없어. 선생님 채련이 나왔잖아요. 잘 봐. 채련이 있는 말은 다정하고 귀엽고 위협이었다. 그보다 더한 위협은 내가 이쁘지요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실제 등장은 안 했어. 근데 김동국도 어때? 그냥 생각한 거야. 김동국은 이렇게 시부렁거렸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뭐래? 김동국이 계속 부자인 걸 까는 거지. 너 부자여서 좋댔다 이런 거야. 계속.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안돼. 실제 너희들 얘들아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너희들 지금 로또 당첨돼서 애프터텍스 20억 받잖아. 장담하는데 5년 안에 니네 인생 망한다. 진짜로. 전 절대 안 망해. 망해.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 진짜라니까. 나 장난 아니야. 나 슈퍼 짠순이야. 망해. 진짜로. 세상에 돈 관리가 그렇게 어려워.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영이가 지금 상태가 어떠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
어때? 조부가 물려줬다고 했지. 근데 뭐야? 원영이는 부친이 물려가지고 늘려주면 좋았을 텐데 한 대를 걸러받았기 때문에 라고 나왔지. 한 대를 걸러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한 대를 걸러받았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바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의절했을 수도 있긴 있지. 난 그것까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 자네가 지금 50대만 되었더라면 남의 집 겹방에서 죽을 염려는 없겠지만 앞으로 40년 더 산다 하여도 창창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없는 것이 나의 무기인 것처럼 자네는 있는 것이 유일한 무기니까 없어지면 자네는 못 사는 날일세. 자네는 있어야만 살 사람을 만들어줬고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애초에 인종이 다르단 말일세. 김동국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악담이나 들은 듯이 불쾌하였으나 그 평범한 말에도 진리가 있는 것을 알았다. 자네 그 명석한 머리까지를 금고 속에 잠가두고 썩어버리지 말고 공부나 해두게. 동국이는 이런 권고도 하였었다. 원영이는 신문사에 손을 대지 말고 서양식 상점이나 했다면 하는 후회도 나나 집안일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변명 또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일로 이걸 맡게 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려운 점은 얘들아 이거야. 원영이 혼자 사실 거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지 하고 흐름을 쫓아가야 돼. 처음에 흐름은 뭐였어? 직원 월급을 주냐 마냐 문제로 그게 옳지 않냐? 그럼 직원들 믿어야 되지 않냐는데 홍근이는 아니다. 병신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짜증이 나니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어때? 내가 사는 꼬라지나 이런 것들이 어때? 믿을 게 없어. 채련이나 보러 가지 이래. 근데 채련이 막상 끊고 나니까 혼자 와서는 어때? 산책을 하면서 누가 생각나? 동국이가 생각나는 거지. 근데 동국이 새끼는 뭐야? 또 얘를 씹어. 야, 이 부자 새끼야. 자밥 부자 새끼야.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해.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지. 이해됐겠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문제 28번.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특정 사건을 대한 상대방의 관점에 동조하기 어렵다는 생각 반응. 째려보고 있고 어이없어야지. 가능하겠지. 되게 다 쉬워. 5번만 보면 돼. 5번. 부친을 거쳐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함축하는 진술 이랬어. 미음 보자. 한 대를 걸려서 받았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는 것이었다. 이랬어. 여기서 딱 쓸데없는 소리가 하나 들렸어. 부친을 거쳐란 말이 원래 없어야 돼. 그냥 뭐야? 부친을 거쳐를 빼봐 얘들아.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 이랬었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 쓸데없이 부친을 거쳐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지. 이게 뭐니 얘들아? 이렇게 사족을 붙여가지고 너희들 틀리게 하는 거야. 사족 문제가 있는 거지. 뱀한테 다리 붙여준 거랑 똑같아. 알겠죠? 2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무화과는 하나의 상황을 중심으로 여인물의 의식이 대비되는 걸 드러내며 이때 타인에 대한 인물의 구체적 평가와 함께 제시된 경우도 빈번하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나 태도를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1번 원영, 홍근. B는 홍근이는 원영이로부터 비협조적 태도를 감지하고 이로 인해 A에게 언성을 높여 따진 말이 될까요? 원영이한테 언성을 높여 따진 적 있어? 그냥 속으로만 비웃고 있었지. 그러니까 언성을 높여 따짐이 틀렸겠지. 2번 원영하고 태엽의 주모자. A는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즉시 모두 지급하는 회유 방안을 떠올려 B에게 제안함. 제안했니? 아직 그냥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했지 제안을 하진 않았지. 맞지? 3번 홍근, 원영. 홍근이는 원영이에게 해고 예정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끊어. 그들을 바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힘. 이거 어디 있니 얘들아? 쭉 올라가면 아까지 끊어놓은 거에서 자, 니은 바로 밑에. 그러면 내일이라도 치러줄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텐가요? 그거야 밀린 돈을 치러줄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지요. 하며 홍근이는 또 실수를 할 뻔한 걸 참았다. 여기가 29-3의 근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4번 원형 체련. A는 가족과 신문사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달리 B는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라고 평가함. 이게 참 애매해. 위협하는 존재인가? 그들과 달리 B는 자신을 위협한다고 했잖아. 최고의 위협 뭐야? 나 예쁘지? 있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바로 되게 재밌는 문제야. 이거 위협하지 않는 건가? 이것도 위협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위협하지 않는 존재, 그것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면 너희가 답이 이해가 돼. 3번하고 4번 중에 고르라면 뭐 고를래? 할 말 없지. 그럼 3번 고르겠지. 요거 잘 적어놔. 여기 옆에다 3, 4 해놓고 3, 4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를래라는 얘기를 해놔. 현우야 어때? 훌륭한 말이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야 돼 얘들아. 3, 4 중에 뭘 고를래? 1, 2, 3, 4, 5 중에 뭐 고를래가 아니야. 더 헷갈려 그러면. 3, 4 중에 뭐 고를래? 알았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답이 3번이라는 게 맞게 되고, 자, B는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라고 평가함. 위협하지? 참, 그게 위협인가? 진짜 애매하지 현우야. 그러지 않아? 이거 위협인가? 나 예쁘지? 이거는 위협이 아니라 사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5번 동국과 원형. B는 A로부터 행복한 삶을 보장받던 과거의 부잣집 자식들과 달리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음. B는 A로부터 어때? 행복한 삶을 보장받던 과거의 부잣집 자식들과 달리 이랬어. 말이 틀렸지. 그거하고 상관없지. 과거의 부잣집 자식들 뭐 이런 얘기 있니 없니? 없어요. 맞지? 과거의 부잣집 자식들과 달리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던 달리 걔네들하고 같이지. 달리가 아니라 같이. 근데 과거의 부잣집 어디 있지? 과거의 부잣집 자식? 몇 줄에 있지? 지금이고 부자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지만 그래 거기 잘했어. 박수. 잘했어. 근거 찾았지. 그렇게 찾는 거야. 잘했어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던 과거의 부잣집 자식. 근데 달리는 아니겠지. 얘도 같은 애들이겠지. 근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다음 30번. A에서 C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A. 권위주의적인 원근이의 모습 있니? 없죠. 그다음 2번. 홍근의 이중적인 면모를 비판하고 있니? 이중적이진 않지. 그냥 원형이 계속 무시하고 있지. 3번.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동국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B 봐봐. B 보면 김동국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악담이나 들은 듯이 불쾌하였으나 그 평범한 말로 진리는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여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끊어붙고 반복적으로 교차 있니 여기? 없지. 틀렸지? 4번. 서술자가 원형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끊고 동국의 발언에 대한 원형의 복합적 인식 또 밑줄 그어놔봐. 복합적 인식 뭐야? 욕을 한 것 같아 보이지도 하지만 그 말도 일리 있다 맞지? 그러니까 복합적 인식이라 볼 수 있겠지. 맞지? 5번. C. 서술자가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원형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C. 관찰이 있니 얘들아? 생각해봐. 관찰이 있어 없어? 관찰이 없지. 관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니?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오동나무 나온 거기서 시장 불빛 카바이드 나오고 막 이랬지. 관찰했지. 그 다음에 그 동네 관찰했지. 이런 게 관찰이겠지. 근데 여기는 관찰이 있어 없어? 없지. 관찰이 틀렸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답은 5번에 잘 숨어 있었어요. 동국이 원형을 지닌 멍석한 머리를 공부나 해두라고 하는 것에서 끊고 주변 인물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이 원치 않는 행위를 그에게 권함.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말이 왜 들어간 거야? 나는 문제 출제한 애들 신기해. 아무 말 대잔치 시작한 것 같아요. 틀렸죠? 자, 기지개 한번 펴고 마지막 시하고 얘들아 C 저번에 했었나? 그러면 오늘은 두둥 고전 안 할 거야. 고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안 해주는 게 엄매랑 고전이거든. 고전은 그냥 해석하면 돼. 뚜둥.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자몽 주스가 거의 다 왔거든.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 자
아, 이게 이제 애매한 거야. 쉬었다가 모의고사를 준비했거든. 딱 풀면 끝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지금 풀어버리면 다음 주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다음 주에 바로 풀면 이제 바로 하나씩 끝내갈 수 있거든. 지금 다음 주부터는 끝낼 거거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정진홍 교수님이 항상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랬거든. 우리가 왜 살겠니?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알았지?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 잘 가.